네, 시즌4에는 특성도 크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내용이 주로 게임을 시작한 이후의 플레이였다면 특성은 게임 시작 전 게임을 고민하는 단계가 또 다양해지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혼돈 특성군이 새롭게 생겼고 보조 특성이 2단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 중 2개를 골랐었는데 이제는 3개 중 하나를 고르고 또 3개 중 하나를 고르게 되었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좀 더 많이 쓰이는 특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특성이 누군가에겐 잘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스킬도 다수 추가되었는데요. 냉하 안녕하십니까. 시즌4에는 방금 마이크 키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돼가지고 재부팅을 하라고 다시 왔습니다. 반가워요. 특성은 시즌5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아이템 쪽은 새로운 아이템 스킬 다수와 함께 꽤 다양한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 같지? 아무래도 그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시즌을 리뷰할 때 보통 게임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를 주로 보는 편인데요. 반가워요. 시즌4의 개인 성능은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너무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대체로 티라노라도 피하지 않는 띄워야겠다.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서 과금 유도가 심한 시스템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데 또 돈을 벌지 않으면 게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만 말자 정도에서 항상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점은 드물게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개인 상점에 원하는 게 떴을 때 4444. 아이고 아피님 4개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하 은근히 도움이 되는 반갑습니다. 오늘 이터널 리턴 간담회 한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시즌4 미드 시즌에 임시 안전지대가 대규모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시아요. 임시 안전지대는 결국 네 맞습니다. 끝낼까에 대한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맨날 바뀌어. 휘젓고 있어도 그냥 발로란트 상점 같은 느낌? 임시 안전지대는 배틀로얄에서 나올 수 있는 야시장이라기보다? 상황들을 대응해야 해서 개발 기준으로는 진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미처 찾아내지 못한 구멍도 몇 개 보여서 보안 패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면 위에서는 마지막 3대3 한타라는 낭만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시 안전지대가 가장 재밌을 때는 불안전한 팀이 여러 남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패치 잘했어. 이거 진짜 패치 잘했던데? 이런 경우가 훨씬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대회에서 작지? 2인팀들 1인팀 하나의 상황도 봤는데 승자가 결정되는 과정이 좀 더 재밌어지고 낭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지. 임시 안전지대에서 죽은 팀만 부활하면 안 되나요? 라는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시 안전지대 전에 교전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물론 지금도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임시 안전지대 페이지에 내 팀이 나오면 어느 한쪽에서는 불합리한 3팀 눈치 보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나아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ABC 난입이라는 구도는 배틀로얄에서는 사라질 수 없고 그 자체가 재미 한 축입니다. 그렇지만 ABC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 야생동물 위치 표시 기능은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반응이 열렬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위치 표시는 좀 꿀인데? 하나 할 때 저건 좋아. 튜토리얼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아주 기초적인 튜토리얼만 있다면 튜토리얼 개선이 통계적으로는 리텐션 레이트에 영향을 잘 안 주는 편입니다. 튜토리얼이 길어지면 지루해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서 떠나가거나 아예 스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게임 요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디테일을 잘 다듬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보안 콘솔을 키면 크레딧을 줘서 보안 콘솔을 자꾸 키게 만들었습니다. 시즌4 미드 시즌에 들어간 보안 콘솔 작동으로 남아있는 야생동물을 보여주는 이 기능은 초보자들에게는 세대레고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죠? 이 친구요? 카티야. 시즌 4에 나왔던 신 캐릭터. 그리고 미드 시즌에 음료의 모닥불화도 들어갔죠. 차 1주년. 시즌4 중간에는 이터널 리턴 정식 오픈 1주년도 있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식 오픈 1주년이었습니다. 아니 공식에서 막 저런 말 하니까 뭔가 2주년, 3주년 웃기네. 골프채트 내가 걔예요. 그 이제 게임 외적인 부분에 이름 뭐더라? 미리 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더라? 다르쿠. 쟤도 시즌 4에 나왔던 중요한 변곡점이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이거 내가 이번 시즌 못 가가지고. 마스터즈와 내셔널리그의 이중 체제가 다르쿠. 확립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마스터즈 결승전이 있었죠. 보통
직관을 가곤 하는데 이때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맞추려고 순서를 바꾸다 보니 사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경기 레전드 찍었었대 이때. 중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손해 봤습니다. 갔다 와서 밤새더라도 가서 봤어야 되는데 후회 막심이었습니다. 아쉽다. 그 회사에서 보다가 막 육성으로 소리도 지르고 마지막에 선수분들께서 우시는데 보고 있던 저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결승전이 꽤 일찍 끝났는데 이제 감동과 여운 때문에 계속 주변 분들이랑 대회 얘기만 했었습니다. 늘 우여곡절이 많은 e스포츠지만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서사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레이팅 컷 경쟁이 정말 치열했고 상위 큐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즌 6부터 예선 규모 마스터즈 확대. 결승전 2일차에만 그 대전 현장에 5,000명 가까이 찾아주셨습니다. 진짜? 평소 1,500명 정도였는데 3배 이상 늘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이게 인기 대충 마련에 많아졌네. 들어갔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너무 놀라셨는데 또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행사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편입니다. 새 장소를 섭외하려고 뭐야?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다 대관이 예약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럼 올해까지는 다 거기서 한다는 당장 건가? 다음 대전 아레나? 시즌에는 현재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공간 자체의 협소함이었는데 플리마켓을 원래도 좀 좁지 않았나? 원래도 자리 없어서 막 난간에서 보던 사람들 많았던 것 같은데.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사장에 차단봉이 망가져서 못 썼었는데 그 새 차단봉도 구비하고 동선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에 작은 TV가 아니라 대형 LED 모니터를 설치하고 딜레이 없는 현장 피드를 중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또 소재동 콜라보 행사가 겹쳐서 저희 스텝이 두 군데로 나뉘어졌던 문제도 좀 컸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콜라보 하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마스터즈 레이팅 컷 경쟁과 예선이 너무 빡세졌는데요. 시즌 6에는 본선 진출 규모를 늘리고 이에 맞게 예선 규모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이팅 컷 부담도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사진 속 건물이 대전 컨벤션 센터인데 350석 규모인 드림 아레나 옆에 있지만 350석밖에 안 돼? 대전광역시에서도 대관을 비롯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관료는 지원을 해주셔도 무대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초대형 LED 모니터 하나의 대여비만 해도 하루에 1억 가까이 하다 보니 이제 이틀 대회하면 보통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입장권 판매도 고민 중이지만 쉽지 않네. 두 곳 다 입장권 판매 시스템은 없어서 신규 구축해야 하는데 이 부분 협의는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오른쪽보다는 작고 왼쪽보다는 큰 공간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e스포츠 행사는 지자체의 지원에 의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 시원하게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스터즈가 대형 컨벤션 센터를 풀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대전시와 협의해서 더 나은 마스터즈 결승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경기장은 항상 말 많던데. 오픈 토너먼트인 마스터즈와 다르게 내셔널리그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e스포츠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프로는 아니고 실업리그라는 절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즈와는 상당히 다른 환경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피캡, 이 2회 선택 제한이 내셔널리그 이번에 사람이 진짜 많았으니까 아이덴티티가 됐습니다. 정출 1주년이어가지고 사람 엄청 많이 왔었대요. 팀별로 최소 3개의 조합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회 수준으로 여러 조합을 깎는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이유지만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이피캡 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리그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팬덤입니다. 지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 내셔널리그입니다. 우리 팀이 비록 지더라도 팬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e스포츠 패키지를 판매했었죠. 저희가
e스포츠 패키지는 e스포츠 상금에, 팀 서포트 패키지는 팀 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e스포츠 패키지 판매 금액이 현재까지 국내 2,400만 원 정도였는데 진짜? 팀 수수료를 제외하면 전액 내셔널리그 상금에 더해질 예정입니다. 헐. 저희 많이 예상보다 훨씬 샀나 봐. 많이 구매해 주셔서 내셔널리그 상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샀나 봐. e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는 추후 내역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마스터즈는 한 시즌 상금이 총 3,500만 원입니다. 시즌 당으로 보면 상금이 마스터즈가 조금 더 높습니다. 최종 파이널 상금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마스터즈 쪽 상금도 차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널 상금이 서포트 300만 패키지는 원이랬나? 이제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팬덤이란 게 사실 e스포츠 자체를 후원해 보다는 팀으로 향하게 마련이고 매력적인 이모티콘도 많아서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나도 이거 사고 컸습니다. 싶은데. 이거랑 이거. 2025년에는 내셔널리그가 12개 팀으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사고 싶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기묘한 대회 이야기. 대전 대회의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살짝 흐릿해지긴 했는데 이번 시즌 e스포츠는 중간 전개 단계에서도 화제거리가 많았습니다. 지난달쯤에 기묘한 사설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마스터즈 레이팅컷 날 레이팅컷 탈락한 팀에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후원금을 모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침 보고 있던 e스포츠 팀이 연락해서 공식 해설분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설 대회였는데 선수분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 참가자들의 랭크 레이팅만 놓고 보면 와, 레이팅 9,100? 결승전보다 레이팅은 더 높은 그런 기묘한 대회가 불과 4시간 만에 열렸었습니다. 헐. 로드2 마스터즈 콘텐츠랑도 연계되고 큰 슬럼프를 겪고 있던 팀이 반전하는 계기도 되는 등 뭐야? 긍정적인 에피소드가 자꾸 이어졌었습니다. 저런 것도 있었어? 수많은 분들의 선의가 모여서 쌓이더니 뻥 하고 터진 영화 같은 하루였는데 그런 낭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즌4에 우승컵을 들고 오열하 하시는 선수분들을 보면서 사설대회 하나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의 선의를 보면서 이터널 리턴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은 개발자로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 앞에 서서 시즌5는 크게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즌4는 정말 좋았고 플레이어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대로 3개월 더라고 외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시즌1은 시즌4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에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즌2는 망한 시즌이긴 하지. 시즌4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터널 리턴에는 늘 새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을 준비할 때에는 게임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무척 힘들었지만 그 전 시즌보다는 무조건 좋을 거야라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지금 시즌5에 진행할 변화가 더 고민되고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즌4가 다 좋게만 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변화로 넘어가기 전에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전 질문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랭크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바야흐로 2만 미스릴 시대. 미스릴 티어 변별력이 너무 없어지지 않았냐 하는 부분입니다. 맞지? 시즌3도 그 전에 비해서 미스릴 티어 숫자가 늘어나서 지난 시즌에 여러 가지 대응을 했었죠. 티어 구간을 증가시켰고 미스릴에 도달하기 어렵게 했고 그래서 또 소프트 리셋을 좀 더 많이 좋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부활 비용 공유가 들어가면서 평균 TK가 0.1 더 잘 살아나니까 TK가 0.1 정도 올랐습니다. 1인당. 환산해 보면 결국 이게 매판 0.7점 정도 더 벌게 됩니다. 개인으로 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 통계로 보면 입장 요점이 진짜 크더라고요. 이번 시즌 UF 포인트 지급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UF 포인트가 줄었었어? 것 같습니다. 몰랐네. 데이터 15점이 기준으로는 아니란 UF 말이야? 포인트와 별개로 상위권 활성화가 또 이루어진 부분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는 한 3000등까지는 설정을 해야지 최상위 큐가 좀 돌아간다 싶었는데 저번 패치는 또 못 봤는데. 1000등에서 1200등 정도로 최상위 큐를 분리해도 돌아가더라고요. 상위권 구간에서 경쟁이 몹시 치열해졌습니다. e스포츠와 스크림이 활성화되고 레이팅컷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상위권이 활성화되고 매칭을 그 덕분에 이제 매칭을 더 세분화하고 매칭 퀄리티가 좀 나아지니까 또 더 활발해지고 이런 선순환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칭 큐는
다음 시즌에도 이번처럼 패치마다 좀 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증가한 퍼센트로만 보면 유저 베이스 증가가 가장 큽니다. 사실 인풋이 늘면 아웃풋이 느는 것처럼 하하. 전체 유저 수가 늘면 아무래도 미스릴도 늘어나게 되죠.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야? 아무튼 미스릴 메테오라이트가 뭐야? 짜증나 진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즌 2때 저희가 입장료를 4점에서 5점 정도 올렸다가 짜증나 때문에 점진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게 뭔데 이름? 짜증나. EA로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 오픈 전에는 EA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니 미스리 데미가 이것도 말 진짜 많았는데 메테오라이트는 뭔 짜치는 이름이야 저거. 아 화나. 5에는 입장료 소품 이제 미스리 출국도 못 받아? 이게 운석발이야? 짜증나. 아까 짜증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너무 싫어. 그리고 너무 속도를 싫어. 강화할 겁니다. 하지만 랭크 등반하는 느낌이 아예 달라지진 않도록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자 합니다. 와 이름 에반데? 신규 티어가 추가됩니다. 메테오라이트 운석입니다. 티어 체계를 금운동으로 안 하고 골드, 와. 실버, 브론즈라고 하니까 운석도 메테오라이트라고 맞췄습니다. 진짜 거짓말. 사실 어떻게 보면 미스릴 내에 이미 티어가 있는 셈이죠. 지금의 7,300점 이하 구간을 메테오라이트로 분리하게 됩니다. 메테오라이트는 이게 미스릴 그 이하와 이상을 미스릴 메테오라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스릴 아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6,000점 왔다 갔다 하니까 랭크 시스템과 관련해 엥? 사전 구성팀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엥? 다이아랑 미스릴 그 사이에 메테오라이트를 끼겨 넣는다는 거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게임이 확장성을 가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우와. 최상위권 랭크가 가메미는 진짜 개구려. 너무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왜 그래? 메테오라이트 추가가 진짜. 아니 게임 시작할 때 데미가 돼서부터 진짜 말 진짜 많았는데. 이름을 왜 자꾸 저렇게 짓는 거야? 기존에는 플래티넘 화나. 너무 너무 싫어. 이번 시즌은 나 이제 미스를 못 운석티어가 간다. 안정화된 후에 사전 구성 허용 진짜 그럴 듯. 다이아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이아까지 사전 구성을 다시 늘려준대요. 팀 전용 모드는 와, 너무 좋아. 토너먼트라는 가칭입니다. 이름으로 너무 좋아. 시즌 6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고민이 세 가지였는데 우선 사전 구성팀 쪽 랭크는 실력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점수가 높아도 소위 잘하는 사람이 올려준 버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곤 합니다. 맞지 그런 그게 맞지. 냉정히 말해서 지금 사전 구성팀 랭크를 따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동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훨씬 더 많은 동접이 있어야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솔로를 그리고 만들어 새로운 달라니까. 모드를 만든다면 기존과는 좀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엠블럼 토너먼트이고요. 사전 구성팀을 위한 시덴고 토너먼트입니다. 3인팀 단위로만 참여 가능하고요. e스포츠 점수 시스템을 채용하는데 F티어에서 우승하면 E티어로, E티어에서 우승하면 D티어로 이렇게 진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디테일한 규칙들이 추가로 붙겠죠. 중요한 건 개인 랭크가 아닌 이번 시즌에 미스를 무조건 찍어야겠는데? 그래야 내 인생 마지막 미스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때문에 팀은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팀이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 티어보다 오히려 신뢰성을 미스를 가질 수 가야지.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돌렸나도 팀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엠블럼 가야지. 토너먼트는 제한된 시간에만 오픈합니다. 각 서버별 피크 타임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동접이 많을 시간이라 분산이 되더라도 부담이 좀 덜한 시간대이고요. 사전 구성팀 비율이 이 시간대에 급격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토너먼트가 흥행한다면 앞뒤로 뭐 1시간씩 늘리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컨텐츠를 기다려주신 플레이어분들께 시즌5는 아니 솔로는 언제 내줘? 4시즌 이후로 내준다며. 시즌 6의 엠블럼 토너먼트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리워크를 다음은 또 해? 캐릭터 리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릭터 리워크는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서 시즌이 바뀔 때 모아서 합니다. 지난 시즌4가 시작할 때는 에스텔, 매그너스,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 실험체들에 대한 리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치밤에는 대대적인 리워크가 됐습니다. 정상이 아닌, 불합리한, 있으면 안 되는 유틸 추성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게 사라져야 한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 시즌 중간에 쇼이치가 리워크 됐었는데 순간이동하는 중간에? 광역 암살자라고 표현하면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조합의 단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로만 정리하면 디테일이 생략됩니다. 순간이동의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 광역 피해의 조건은 무엇인지, 암살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 디테일에 따라 대응 플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쇼이치는 이 부분에서 대응 플랜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빠른 리워크를 결정했습니다. 쇼이치는 상대방 쇼이치 못 입장에서는 써먹는 너무 정도 아닌가? 어려운데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빠져들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쇼이치 유저에게는 쇼이치 시뮬레이터라는 별명도 있죠. 중간에 한번 못 써먹게 정말 됐다가 쇼이치 그래서 리워크를 시뮬레이터라고 해준 하는 거 그런 아닌가 별명도 있죠. 싶은데 어떤 중간에 캐릭터가 불합리해서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시즌 반대로 중간에 캐릭터 리워크 구성을 다 했다는데요? 뒤지면 결국 또 똑같은 캐릭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크 이동기도 해줘가지고 비슷하고 이제 물질도 다시 비슷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병넘기도 다 평등하면 더 이상 캐릭터 파이트로서의 재미는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워크의 목표는 쇼이치의 매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해보자였습니다. 패시브를 고쳐 딜 사이클 사이에 텀을 만들고 광역댐을 뿜어내기 직전에 궁극기에 딜레이를 줘서 대응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워크로 죽이고 암살자 딜 대응은 버프로 어려운 실패가 살려놓은 있을 수 걸로 있지만 기억한다. 아 대응이 진짜로? 가능한가는 나 반드시 몰랐어. 팀 기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그럼 리워크 왜 한 거야? 정상적인 아, 공격 죽이려고?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한 두세 달은 더 봐야 될 엥? 거라서 잠깐만 추후 만약 단검 솔직히 그거를 덜 추가 떨구게 조정해야 만든 하면 거는 궁극기를 전 시즌 아니에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근데 기억 이상해. 갑자기 쇼이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하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 단일 하트. 캐릭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전 랭크에서 질문이 어렵고 쏟아졌습니다. 대회에서만 가능한 플레이, e스포츠가 대응 떠오르면서 플랜이 가능한 거. 대회의 단골 손님 하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트는 쇼이치보다 훨씬 먼저 리워크를 준비했고요. 여러 번 침몰했습니다. 시즌 실제 4의 기타 무기 스킬에서 그 매우 패시브가 개편도 그거 있었습니다. 한 거 그래서 저번 대회 시즌일걸요? 레벨에서 이번 시즌 아닐 듯? 긴밀한 팀파이트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까다롭지만 랭크 상황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나 하트 랭크에서 하트는 쓰긴 너무 구려. 쇼이치와 달리 스킬의 연계가 아니라 지금은 뭐 궁극기 무난하게 자체의 좋다고는 문제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궁극기를 상당히 많이 고치지 않으면 다이아 그 주차만 딜레마를 하는데 이제 해결할 다이아는 수밖에 이라 없습니다. 못 날려서 여러 가지 슬퍼.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언제 또 궁극기에 다이아 들어오는 못 찍던 테라포트 김내내가 스포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정출하고 궁극기 다이아 그래도 범위를 한 번 너무 찍고 좁아서 그 뒤로 무조건 유기하긴 그걸 보고 했지만 다시 찍었어요 유저는 이번 아니지만 시즌에. 밑으로 안 떨어지기도 해보고 가능하지. 하지만 내부 테스트에서 아 문성은 형 진짜 짜치는 메테오라이트 리워크가 실화냐 이거? 지속되었습니다. 아 진짜 화나. 하트는 기타 연주나 아 진짜 버팔이 너무 심해. 아주 동떨어진 스킬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우 왜 이래? 너 방송 왜 이래? 이상해요. 연주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선 누구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하트 본인은 어? 물론 팀원을 살리는 데 이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 누구도 사망하지 않는다고? 수도 있습니다. 어? 영웅 장비 갖추는 게 오래 걸리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왜? 지금은 아 이거 버퍼링 왜 이렇게 심해? 뭐야? 적도 무적은 좀 그 구린디? 스킬은 기존에 진화된 아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줬던 W 진화와 잠시만요. R 진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강력한 생존기로 바뀐 만큼 이 스킬인 플랜저는 2회로 제한됩니다. 오랜 옛날 한 번 쓸 때 이동 거리는 조금 늘려주려고 합니다. 궁극기와 진화 시스템의 아 화나네 이거. 하지만 이제 주력 원거리 딜러 이제 그나저나 하트 궁극기가 리워크 되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해요. 춤을 유튜브 출 수가 걸로 볼까? 없어졌습니다. 잠깐만. 프리아가 춤추게 하는 건 유튜브로 보자 1초에 우리도. 불과하죠. 그래서 시즌 6에 화나네, 치트즈 표현으로 버퍼링. 춤이 추가돼서 이제 다들 자발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하트 외에도 캐릭터의 변화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즌 5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전 질문이 많았던 주제 중에서 특히 논쟁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왜 너무 보유자가 심한데? 멀쩡히 게임하고 있나요? 트롤 안 잡나요? 아 근데 여기 왜 평균 점수 안 맞춰주나요? 여기 신고해도 왜 증가시켰나요? 신고해도 그거 안 어, 먹이는 게 너무 웃김 형님들의 게임이.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트 스킬 부분부터 스킨 제작업 어찌 되고 있나요? 그치만 낮은 핑률을 통계에 사람들과 반영하는 게 문제가 소통할 있지 수 없는 않나요? 부분. 네, 이제 하나같이 만만한 주제가 없죠. 이따가 다시 이 돌려보지 주제들은 뭐. 하나하나 깊이 이야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네. 다루면 유튜브는 돌려보기가 그림 한 점 되는구나. 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그때까지 사라져?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다. 본격적으로 123님께서 시즌 5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친구 안 먹는 게 너무 웃김 게임이. 욕해도 친구 안 먹더라고. 시즌 5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 3와 시즌 4를 지나오면서 이터널 리턴이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와 더 진짜 짚어본 것 저런 드립을 더 튼튼한 이터널 리턴 공식에서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5 변화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루미아 섬의 안내 로봇 루미입니다. 여기 유선형의 길쭉한 몸과 날렵하고 강인해 보이는 팔이 보이는데요. 비가 날렵하고 올 때는 강인해 몸에 보이는 녹이 팔? 슬지 않게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응? 루미는 루미아 섬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실험체에게 안내를 하는 로봇입니다. 친절한 로봇이라서 근처에 다가온 아 실험체가 루미야 있다면 이름이? 잠시 멈춰 인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상황을 살핍니다. 모기인데 화면에 멘트 보이시는 칠 것처럼 뻔했다니. 이 하이 이모티콘도 띄우는데요. 아 귀엽다. 퀘스트를 하면서 루미를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모르게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엽네. 금지 구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실험체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빠르게 달리기에 최적화된 자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잡을 오. 수가 없습니다. 최적화된 자세 이러네. 아 짜증나. 방금 루미의 도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루미를 만나면 루미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루미의 상점에서는 오직 하나의 상품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상품을 구매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루미가 다음 실험체를 만나러 떠나버립니다. 키오스크 호출기? 루미의 상점에서는 보급품으로 망원 카메라, 전술 드론, 캠프파이어 키트 중 하나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서 게임 컴뱃 초반에 루미를 에피네프린 만나면 저거 보통 그거예요. 보급품을 챙기게 됩니다. 또 그 코발트에 키오스크에서는 있던 아이템. 살 수 없는 특별한 아이템들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키오스크 호출기 그리고 구급 상자 그리고 컴뱃 에프네프린을 살 수 있습니다. 루미아 섬의 컴뱃 에프네프린은 사용하면 이동 속도를 근데 구급 상자 나 0.5로 생겼네? 굉장히 저거 강력한 없어졌었지 효과를 가지고 않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재료 하나를 무작위로 할인 판매합니다. 키오스크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매판 판매한 특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 초반에 루미를 만나서 핑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그 팀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루미에게서 팀원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 저것도 지금은 돼? 이제 혼자 이제 이미지를 찍은 거라서 그 팀원이 안 나오는데 원래 여기 그 팀원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룸이 저거 맵에 하나밖에 그래서? 없는 거야? 키오스크와 동일한 가격이지만 무려 5일 차에도 부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5일 차에도 5일 차에 부활해야 팀원을 한다고? 이루면 임시 안전지대에서 눈치를 보면서 유행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맵을 보면서 애타게 루미를 찾게 됩니다. 테스트하면서 라이브 버전을 교차로 플레이할 때 5일 차에 맵을 열어서 가끔 루미가 없는지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루미는 하나뿐이라 다른 팀들의 통제도 심하겠지만 이동하는 오젝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도 오브젝트 그거구나. 루미의 임무 중 하나는 키오스크를 돌아다니면서 크레딧을 야 때리면 수거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떨고.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수거한 크레딧과 루미샵에서 판매한 크레딧을 가지고 어떡해. 있는데요. 크레딧이 많이 쌓이면 루미는 도난 경보 상태가 됩니다. 야 도난 경보 너무하잖아. 상태가 되면 루미의 상점을 이용하려는 실험체를 크레딧을 훔치려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전투 상태가 됩니다. 전투 상태의 루미는 에너지 폭탄을 던지는데 에너지 폭탄을 피해 루미를 공격해서 루미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격렬한 저항으로 4개의 크레딧 더미도 주변에 던집니다. 야 루미에게는 너무하잖아. 미안하지만 이 크레딧이 정말 맛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난 경보 상태의 루미에게 다가가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 네, 다음은 뭐야? 시즌 5에 소개드릴 변화는 가젯입니다. 네, 가젯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오브젝트를 선호할 수 있는 일회성 아이템인데요. 딱 하나만 보유할 수 있어서 맛있다. 다른 가젯을 얻으려면 지금 가진 가젯을 버려야 됩니다. 확실히. 시즌 5에는 총 3개의 가젯이 등장하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또 뭐야?
번째 가젯은 휴대용 키오스크입니다. 휴대용 키오스크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헐. 가젯 아이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아이템일 것 같은데요. 휴대용 키오스크의 초기 컨셉 문서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휴대용 키오스크가 날라와서 아이템을 주문을 하면은 3D 프린터로 박스를 생성해 준다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치가 날릴 그래서 나온 것이네. 결과가 그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보시면 3D 프린터로 박스를 생성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스케치가 상당히 네. 사용하면 그 슥싹, 휴대용 슥싹. 키오스크가 날아오는데 생김새만 다르고 키오스크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아니 가지고 저런 식으로 박스를 저는 만들어 처음 주는 봤을 때 거야. 아니, 휴대용이 그냥 키오스크보다 멋있네 야생동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생각을 거구나. 했는데요. 나중에 직접 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휴대용 오. 키오스크는 야생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빛기둥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귀여운 루미샵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전 아이템을 사용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용 키오스크는 30초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지니 놓치지 말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죽으면 뺏기는 건가? 들고 두 있다가? 번째 가젯은 플레어건입니다. 플레어건은 무려 초월 보급 상자를 호출할 수 있는 가젯 아이템으로 레드와 블루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 3일차 밤 이후 보급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고 아이템을 사용하면 45초 내 뒤에 위치에 내가 초월 보급 지정한 상자가 생성이 위치에. 되는데요. 아 고밸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 획득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뭐야?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플레이어건 레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물 고블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면 45초 뒤에 내 보물 위치로 고블린. 소울 보급 상자가 배달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 상관없지만 내 위치에 지속적으로 소음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드러나는 편입니다. 아 내 위치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플레이어건 블루는 소음핑을 아이템을 사용하면 45초 아. 뒤에 내가 지정한 위치로 초월 보급 상자가 배달이 됩니다. 위치를 신기하다.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아군의 이동 동선에 맞춰 생성 위치를 정할 수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젯은 소모성 아이템의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다른 소모성 아이템과 다르게 딱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대신 아. 하나하나가 보다 유니크한 기능을 가지고 가치도 높습니다. 시즌5의 가젯들인 휴대용 키오스크와 플레이어건은 모두 전략적 밸류를 가지는데 추후 전술적 활용이 가능한 가젯이 추가되면서 트랩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그러면 삭제될 영역이 트랩을 예정입니다. 그냥 아예 줄이는 네, 다음은 거구나. 큐브입니다. 사용 그거를. 큐브는 또 뭐야? 스치기만 해도 일정 시간 동안 버프를 얻을 수 있는 에? 새로운 오브젝트인 큐브가 저건 또 문명의 뭐야? 값에 배치됩니다. 큐브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획득할 수 있다는 특성은 팀 오브젝트보다는 1인 오브젝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운석이나 생라도 1인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석이나 생라를 얻기 위해서는 팀 차원에서 지역 장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뭐가 많이 하지만 추가되네 큐브는 되게. 스치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각만 있다면 혼자서 먹고 튀기가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개인 단위의 버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룸이 단위의 하나만 플랜으로 구할 추가돼도 여지는 오 적지만 신기하네 싶을 것 같은데. 이동 동선을 잡을 때 큐브와 뭐 가젯이랑 살짝 큐브랑 틀어서 다 나오네요. 갈만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마지막인 거 아니지? 오브젝트 교전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이용할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분 말고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래도 되는겨? 그럼 각 큐브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놓고 별로면 또 큐브는 욕 총 5가지이고 먹고 시즌 중간에 선열, 없앨 수도 우주, 있는 거 아니야? 생명, 바람, 풍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열은 공격을 맞은 대상에게 3초간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위클라인 버프랑 비슷해서 그런지 내부 테스트 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열이 위클 우주는 버프고 쿨다운을 감소시키고 스킬을 강화합니다. 생명은 버프를 가지고 있을 때 쿨감 체력 일정 수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잠시 동안 체력 매초 개선. 체력이 회복이 되는 효과가 한 번 발동합니다. 최대 체력 비례. 요 세 가지 큐브는 그 포지션에 따라 가지는 크레딧 가치가 획득. 달라지는 와 편이라서 풍요는 또 뭐야? 팀에서 누가 먹을지 배분이 필요한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응? 8스 크레딧을 얻는다고? 아래 두 가지 큐브는 누가 먹어도 좋을 만한 그런 큐브입니다. 바람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이야 증가합니다. 8스 이속 크레딧이면 증가는 진짜 언제나 풍요롭네. 찰진 맛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바람 이속 잠시 증가 동안은 공속 매우 증가. 빨라졌다가 버프 지속 시간 동안 조금 빨라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쿨감 수증. 그리고 풍요는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큐브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 바바라 해야겠다. 바바라 좋겠는데? 획득 후에 잠시 후에 크레딧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금지 구역에 있어도 먹고 오는 걸 참을 수 없고 그리고 팀원도 이해하는 그런 맛의 큐브였습니다. 다음은 그 금지 구역 해제입니다. 에? 금지구역 시즌 해제도 5에는 생긴다고? 금지 구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야 게임이 얼마나 길어지려고?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 일부가 한 판 하는데 실제 40분씩 예고되고 걸리겠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아유. 안전지대로 변경이 됩니다.
이터널리턴 장점 중에 하나가 짤판 한 판이 장점 아니었나? 아니 이렇게 되면 게임이 몇 일차까지 가고 게임이 얼마나 길어지고 안 그래도 지금 한 판 하는데 20-30분 걸리는데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된 지역은 5초 뒤에 야생동물이 재생성됩니다. 이 배그랑 다를 게 지역은 뭔가요? 야생동물이 확정적으로 존재하고 선정한 팀도 없기 때문에 준 오브젝트 역할을 합니다. 내부 테스트에서는 밸류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폐지된 지역에 세 팀이 모이는 경우도 제법 나오다 보니 변이 무리의 경우는 절반의 쿨타임 뒤에 생성되도록 밸류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러한 금지 구역의 변화는 공간 거점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꿔주게 되는데요. 안전지대 숫자는 비슷하지만 금지 구역이 더 많이 지정되고 해제되기 때문에 금지 구역을 피하기 위해서든 새로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든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맵을 훨씬 크게 쓰게 되고 몇 개 지역을 루틴으로 도는 플레이 효율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피처의 경우 변화에 대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 조금 강한 밸런스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지구역 해제의 경우 강하게 적용하면 플레이 흐름이 지나치게 크게 바뀌어버립니다. 최대한 적정선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특정 지역 프리시즌에도 점거가 최대한 어려워지고 주시하려고 유목 합니다. 플레이 강화. 지난 개발팀과의 만남 때 전장 삭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장 삭제? 하지만 전장 삭제는 시즌 6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이 삭제된 버전으로 내부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전장이 여러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만 전장이 전장 삭제된다는 테스트 얘기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몰랐어. 일단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초반 동선을 재조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패배하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스타트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전장이 없으면 오브젝트 패배팀이 새로운 성장 루트를 그리기 어려워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시즌 6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피처가 있어서 시즌 6의 전장을 확정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냥 확정이야?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현재 일반 대전에서만 존재하는 안개나시도 매칭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안개의 경우 일반 대전 전용으로 제한된 이후에도 호불호가 다소 갈렸는데 안개가 정말 싫다는 의견도 많고 반대로 안개가 주는 색다른 느낌이 좋다는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5에는 새로움을 제공해줄 다른 새 피처들도 많고 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시야박 정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 저거 이걸 오브젝트 이제야 액션 고치게 보이는 예정이라는 거. 그런 피드백이 예상되는 그럼 이제 시점인데요. 맵에도 안 뜬다는 건가? 이제 시야 밖에 있는 오브젝트의 동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 예? 보안 콘솔, 키오스크, 거기 본 게 점프 저거요? 해당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했던 부분이지만 근데 저거 좀 빠르게 좋았던 해결하지 게 못한 건 밑에 게임 후반 갔을 부족한 때 거와 최적화를 키오스크 거의 노력했습니다. 점령당한단 말이에요. 이터널리턴은 시야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여기 시야 가면 안 구조에 되겠다. 대한 시야 정보 정보가 없어도 알 수 있어서 많이 좋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당하는 건 좀 그래. 최적화 비용 그냥 이건 없는 게 하다 맞긴 해. 보니 시야가 고정된 것 없는데 저게 보이는 게 좀 문제긴 하죠. 미니맵에서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애는 있는 게 오브젝트들은 맞다. 여전히 시야 밖에서도 보입니다. 생명의 나무, 운석, 큐브 등이 있는데요. 미니맵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요 네 가지는 이제 시야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에 신나 나무 일관성이 운석 큐브는 내재됩니다. 보이고 이제 CCTV 점프패드 키오스크는 안 보인다 이거지. 안내로부터 시야 밖 정보 정상화까지 시즌 5의 오브젝트 체계 변화를 요약하자면 우선 전략적 정보의 체계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보급과 생명의 나무, 운석은 좀 더 일찍 시야 밖 정보 신규 제한은 오브젝트들인 안내로는 이번 시즌이고 전장 삭제는 다음 미니맵으로 시즌이라고. 확인 가능해서 누군가 오브젝트에 간섭했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맞지. 반면에 시야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보안 콘솔 조작 같은 불합리한 정보는 루미가 가려지고 상시 동적으로 움직이는 맵의 그리고 새로 하나뿐이다. 추가된 한시적 오브젝트들로 무기. 인해 주요 오브젝트와 변이체 큐브, 무리 정도로 나눠져 가젯. 있던 전략적 목표가 그럼 큐브도 훨씬 위치가 다양해집니다. 랜덤인 건가? 맵파마다? 로봇은 시간적인 설계가 필요한 오브젝트이고 큐브는 한 명 정도 슬쩍 보내볼 수 있는 하이 모르겠네. 오브젝트이며 금지구역 해제는 재생성된 사냥터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그 새로 추가된 변수들은 동적인 변수들입니다. 특히 가젯은 플레이어가 능동적으로 사용 가능해서 맵판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건 좀 신기하긴 하다. 오브젝트의 종류가 늘어나는 건 플레이적으로는 더 다양한 상황을 줄 수 있지만 예정 인지와 학습 기분.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맵 아이콘 표시 규칙을 정비해서 이런 부분을 아이고야.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생명이 하늘 나오는 구멍 예정지가 표시되지 뚫리겠다. 않는데 이렇게 예정지가 이제 표시되게 변합니다. 아이고야 천둥 그리고 쳐요 생명의 지금. 나무 운석, 항공 보급 상자, 비 엄청 생성 예고는 오는데? 밤낮 전환 20초 후에 일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등장한 오브젝트는 선명하게 표시하고 예정 오브젝트는 좀 흐리게 표시해서 화살표를 붙여가지고 일관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화면은 온갖 아이콘들을 모두 표시한 시안이고 실제 화면에서는 이만한 오브젝트가 동시에 표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정리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파밍과 제작의 게임 초반부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니까 이젠 그냥 그에 상자에서 따라서 무기도 나오겠어. 리턴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5에는 초반 야생동물을 약화시켜서 더 이른 타이밍에 사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자동축 파밍만 해도 기준을 무기, 시작해서 옷 이거 다 생성을 나오겠어 높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드랍되는 재료 개수도 통일시켜서 같은 목표 아이템이라도 지역에 따라 파밍 리듬이 상이한 문제도 수정했습니다. 박스 재료 수를 5의 큰 높인다고? 변화는 소위 전술 쌀먹을 없애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표시는 저는 척수 반사 레벨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술 쌀먹을 없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든 참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게임 시작부터 전술 스킬 1레벨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1레벨은 기존 0, 1, 3 중 2레벨 정도에 해당하고 앞으로는 오직 전술 강화 모듈로만 전술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이와 그랬잖아. 관련해서 시작 크레딧이랑 자연 크레딧 등 크레딧 체계가 디테일하게 변하는데 이 부분은 패치노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파밍 이리도 정상화하네. 라고 불릴 정도로 엄마. 매 시즌 네,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 반가워요. 미드 시즌에는 숲 지역에 하이퍼루프가 생겨서 루트 다양성이 한결 늘어날 것 같네요. 상자 크기도 키워서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저 상자 박스를 여섯 공간이 커지는 거죠. 사이즈 재료의 추가 배치 및 B? 조합식 개편과 함께 시즌 6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이즈 A, B, 여러 C 이렇게 상자가 나누는 거야? 줄어들면 파밍 구간이 조금 더 단축되고 특히 두 번째 지역을 왔을 때 아니, B가 아니라 줄어들게 될것 8이네. 같습니다. 다음은 특성과 전술 스킬. 와류는 또 뭐야? 지난 시즌에는 특성의 대규모 개편이 스트라이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성과 전술 스킬은 어느 정도 개수가 많아져서 견고 이거 먹보 추가하기가 좀 사냥해줬네. 어려워졌습니다. 둘 다 게임 준비 단계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 숫자가 저게 뭐야?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특성과 전술 스킬들이 잘 활용되고 있어서 대체로 애매한 편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조금씩 빈자리를 채우면서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시즌 5의 특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더. 우선 신규 혼돈 핵심 특성인 와류입니다. 와류는 동일 실험체에서 기본 공격 또는 개별 스킬을 2회 적중 시 이동 공격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종료되는 즉시 주변에 스킬 피를 입히고 피해를 받은 실험체 수에 비례하여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와, 근딜 브루저 딜탱에게 혼돈 특성을 살펴볼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 것 같네요. 좋은데? 기존 특성도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경고는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상시 방해 효과 저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받는 피해 감소는 강력한 기믹이다 보니 수치가 낮게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활용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이제 의미 있는 방해 효과 저항 수치를 목적으로 근데 선택지가 빵꾸 될 수 뚫리고 있도록 합니다. 있어. 목보는 체력이 낮을 때 피해를 받아야지만 발동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직후에는 목보가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습니다. 사냥의 전율은 이제 야생동물 처치 관여에도 발동되어서 팀이 같이 사냥할 때도 쉽게 발동되게 합니다. 전술 스킬에서는 스트라이더만 기믹 변경이 있었는데요. 스트라이더는 이니시에이팅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하지만 밸런스 패치 과정에서 피해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누킹과 포킹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피해량과 콜타운이 낮아지는 대신 이동 기믹을 강화합니다. 스트라이더 바바란 피해를 할까? 입힌 이후 이동 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이니시우 포지션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당했을 때에도 좀 더 의미 있는 스킬이 된 것 같습니다. 특성과 전술 스킬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지만 아이템 쪽은 좀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스킬이 여러 추가되는데요. 먼저 크리티컬 블레어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기본 공격이 추가 스킬 피해를 입히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토템의 파세터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개수가 공격력과 이른 체력 비례이고 최대 체력을 초과한 일시적인 오버힐이 가능해서 탱커보다는 공격적 세팅을 갖춘 브루저에게 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파열은 스킬을 적중시키면 대상 주변에 균열을 생성하고 잠시 후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범위 피해를 보충하고 싶은 스킬 증폭 딜러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보호 프로토콜은 적을 이동 불가로 만들면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기본적으로 탱커에게 좋지만 체력이 낮을 때 보호막 효과가 증폭돼서 유지력이 좋은 부르저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많다 이번 시즌에. 각성은 궁극기 발동 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충돌을 무시합니다. 궁극기로 전투를 시작하는 타입의 기본 공격 딜러에게 잘 맞는 아이템 스킬이 될 것 같네요. 엄청 많다.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네. 물은 마셔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기존 스킬을 변조한 신규 스킬도 추가됩니다. 세컨드 윈드 거인은 다른 세컨드 윈드와 달리 오직 보호막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추가 체력의 8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정말 거인 같은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 환희는 거인. 상대 현재 체력에 비례해 스킬 피해를 입히고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공속을 갖춘 딜러의 안티 탱커 능력을 크게 강화합니다. 어머. 돌풍 결집은 게임에서 나올 만한 효과음이 지금 시시 밖에서. 사용자가 발동됩니다. 오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아. 들었지, 방금 들었지, 마이크로. 소리 장난 아니에요. 기존 아이템들의 스탯풀을 줄이고 스킬부 위력을 좀 더 강화한 너 이렇게 세게 치는 거 엄청 오랜만에 보네. 특히 19종의 샤도 무기 아이템은 스킬이 무서워 변경되어서 무서워. VF 효력 샘플의 선택지가 기존과는 좀 더 다른 맛이 될 것 같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온다. 새로운 와 아이템도 아이템이 또 제거되면 생겨. 와 네크로노미콘. 무기병계와 와, 미스릴 키버 뭐야? 화살통 그리고 미스릴 키버까지 이 화살통 진짜? 3종 세트가 돌아옵니다. 설거지하다가? 천자의 로브도 미스릴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니 시즌과 살라딘 어울릴 미스릴 바니옷은 키버 흑스포어 네크로노미콘? 스펙터는 반갑다. 신규 아이템 스킬인 돌풍 결집을 가진 옷으로 와 키버는 진짜 흑스포어 오랜만에 기본입니다. 본다. 초월 등급으로는 핏빛 왕관이 추가되고 네크로미콘도 초월 등급으로 돌아옵니다. 네크로노미콘님 돌아오셨군요. 콤뱃 젠장! 루미아 기준 신규 아이템이죠. 시즌 5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아, 근데 이거 좋아. 이거 차라리 한 개만 나오는 게 좋아. 세 개 먹는 거 너무 귀찮아. 스킬 증폭 2개, 공격력 2개의 전설 무기를 가지게 하여 선택지를 뭐야, 충분히 기타 갖게 뭐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기준으로 현재 비어있는 무기가 총 20개인데요. 지나치게 몰리는 영웅 장비도 선택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발 쪽에 2개 추가가 목표이고 짱절곤 무기와 모자도 하나씩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즌 5 프리시즌 때 같이 들어가진 않고 시즌 5 내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셀렌의 눈물과 대한단 성수는 남는 특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아이템입니다. 그동안 사이좋게 나눠 드시라고 그 3개씩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한 명이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괜히 아이템을 3번 먹어야 돼서 불편하기만 하다는 화살통 피드백이 시리즈 많다 보니 이제 좋았지. 하나씩 살라딘도 나눠 먹어야 하는 좋았고 부분이 되지 미스릴 않게 키버도 수량을 한 좋았고. 개만 제작되도록 변경합니다. 뭐라 셀레생에 온다니 이어 기쁘군요. 콤뱃 FNF린도 루미아 섬에 추가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포스코어 갈아먹기로 사용하려 했는데 포스코 루미가 갈아먹기? 상점 상품으로 챙겨가 버려서 시즌 5의 콤뱃 에피네프린은 루미 뭐야? 유튜브도 버퍼. 아 아까 치즈적 버퍼로 걸린 이유가 비 와서? 진짜? 잠깐만. 아 뭐야 방송이 터진 건가? 아 방송이 터졌나봐. 성능은 늘 준수한 됐다. 편이었는데 캐릭터 플레이의 매력이 애매해서 잘 선택. 바바라를 리워크한다고? 뭔데? 라는 매력적인 기믹을 뭔데?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는 포탑이 뭐야, 뭘 던지는 거야? 정도로 유의미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포탑보다는 이온 레이저를 뭐야, 레이드 왜 세 개나 생겨? 좀더 정석적인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포탑 센트리건의 기믹을 강화하고 이 스킬을 변경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공학자가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와 신나. 네 괜찮아졌습니다. 아, 네네. 네, 잠깐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네네네. 괜찮아졌습니다. 네, 잠깐. 우선 공학자인데 방망이를 무기로 쓰는 게 잘 안 어울렸죠. 무기가 권총으로 변경됩니다. 패시브는 내가 맨날 권총 드는 바바라 내놔라고 했는데. 장비 제작 속도가 20% 감소하고 권총 뭐야? 별개로 일정 시간마다 기본 공격 적중 시에 추가 스킬 피해를 입힙니다.
Q 스킬 센트리건은 이제 2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와. R로 오버클럭 시켜서 RQ를 사용하면은 설치 개수 제한을 무시하고 아니 내가 설치할 맨날 수 뭔 있습니다. 방망이야 그리고 스킬셋 센트리건의 지금 다 공격에도 원거리인데 적중 무기 시효가 근딜 발동됩니다. 무기 그래서 들고 있으면 이게 뭔 적중과 소용이냐 관련된 이러면서 특성과 아이템 기믹도 모두 막 사용할 수 찡찡찡찡 있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권총을 준다고? 더블 스킬 이온 레이저는 조금 아, 더 진짜로?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RW로 미쳤나봐. 초고출력 이온 레이저는 사거리가 훨씬 길어져서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중하 아이고 와. 이 스킬은 완전히 새로운 스킬로 변경됩니다. 이 스킬이 아예 가격 바뀐대요. 수류탄인데요. 오. 수류탄을 던져서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중앙에 그냥 이고 이게 강화 이고 기절도 시킵니다. 이거는 Q 이게 W? 강화 W? R이죠. R이는 폭발 후에 자력 폭풍 지대가 남아서 슬로우와 피해를 아 줄일 수가 알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바바라는 궁극기인 오버클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좋은데? 따라서 다재다능한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Q에 사용한다면 바바라 스스로한테 강력한 이 장판 지역방어도 생겨도 선보일 수 사실 있고 얘가 적에게 피가 돌진할 적어가지고 못 강화된 버티거든요 수류탄을 자기 효율적으로 쓸 스스로.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적에게 개입할 때는 이온 레이저를 좋은데?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좋은데? 대신 미쳤다. 오버클럭이 저 다음 빠지면 시즌 생산이 바바라 할게요. 어정쩡해질 수 있으니 어떻게 사용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러면 스킨도 내주겠다. 다음은 라우라입니다. 시즌 5는 대규모 리워크가 되는 캐릭터가 3개가 되네요. 리워크의 경우 중간에 불발되거나 재작업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전 시즌에서 넘어온 리워크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라우라는 최상위 큐에서만 활약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실험체였습니다. 스킬쿨이 짧아서 체급이 높아지면 상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쿼드에 잘 어울리지 않는 스킬셋으로 팀원으로 만나면 또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아한 도둑이라는 다 메모해버려. 컨셉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리워크의 첫 번째로 고양감 게이지를 삭제해서 고양감을 관리해야 되는 삭제해? 자원을 줄였습니다. 뭐야 이러면 나도 라우라 할래. 스킬 사용 후 강화 평타로 변경돼서 나도 할래. 평 제가 언제 한번 라우라에 평. 확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라우라만 한 적이 게 있는데 라우라의 기본 컨트롤이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날카로운 꽃 Q 스킬은 첫 번째 사용 시에 아니 라우라 캐릭터가 그냥 재밌음. 근데 문제 손가락 너무 아픔. 짧게 돌진합니다. QA 기존에는 QA 스킬 공격이 QA 평 QA Q로 평 옮겨왔죠. QA 평. 영상엔 없지만 예고장 스킬은 W 스킬은 광역장판과 뭐야 광역장판 이거 끌어당기는 거 뭐야? 대상의 피해를 궁 입히면 바뀐 건가? 라우라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우라의 아이덴티티였던 아니, 근데 궁 이건데? 특수로 벽을 넘어 이동하는 기믹은 이 스킬 우아한 발걸음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이제 이 스킬로 벽을 끌고 옮겨진대요. 들어가진 않지만 벽에 붙었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벽을 넘어서도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뭐야? 황혼의 도둑은 새로운 기믹이 도입됩니다. 궁극기죠. 네, 주변 적을 끌어당기고 일정 뭐야 시간을 라우라 흡수시키면서 재밌겠다. 한 번 더 끌어당기고 라우라 한 재밌겠는데? 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강력한 궁극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도둑이라는 라우라의 키 아이덴티티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들이 대체로 그렇듯 여전히 재밌겠다. 난이도가 낮지는 않겠지만 아니 이전보다는 신난다. 훨씬 도전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라우라도 이제 스쿼드 환경에서 팀 플레이에 적합한 포지션을 근데 아예 가질 수 있을 캐릭터 것입니다. 스킬을 스쿼드에 맞게 해버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냥 솔로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다음은 거네. 리워크급은 아니지만 그게 의미 너무 있는 스킬 기믹 마음이 변화를 아프다. 가지는 실험체들을 소개합니다. 아니 다니엘은 다니엘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W 스킬 영감의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궁극기인 걸작이 이제 피해를 입힌 적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영감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위 맞추고 바로 궁극기로 뛰어들는데요. 물론 영감의 특성상 궁과 연계되면 여전히 더 큰 피해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기에서 이런 체력 비례 일체비 기믹을 삭제해서 이제 선궁으로 시작하는 콤보도 의미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와 연계되지 않아도 W 스킬 영감이 의미 있는 스킬이 됩니다. 정잡자 기존 적은데 7초에서 솔듀스 4초로 나뉘면은 터지는 시간이 매칭도 크게 또 그냥 줄어들고요. 하루에 그냥 영감의 15분씩 폭발기회를 기다려봐. 그냥 다니엘이 매칭 잡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근데 솔로 내줬으면 좋겠다. 제니는 패시브 죽음의 연기가 발동된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군 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접 2,000명 할 때도 생존본을 솔로 잘 적용되지만 서포터와 했잖아. 함께 과잉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잘 냈잖아. 샬럿은 결국은 팀원에게 건강해진다는 이 스킬로 보호막을 거임. 줄 때 아니, 본인에게 나 이제 보호막을 자이로 아래 모임 방금 보호막 여기. 양은 줄어들어도 좀 더 피해 분산이 아니 이거 일어날 수 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실현의 어이없어. 경우 궁극기의 경우
스킬 포인트를 투자할 메리트가 적었는데 뭐야 스킬 샬럿. 증폭 효과가 추가됩니다. 오. 기믹들이 추가되는 대신에 체급이 낮아져서 이전보다 스킬 활용 타이밍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니 자이르 뭔데? 자이르는 간단하지만 플레이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어이없어.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자이르는 일정 시간마다 간디바 스택을 W 스택을 획득합니다. 다른 스킬을 못 맞추면 주력들인 간디바를 쓸 수조차 없었던데 맞아. 플레이 고점과 저점 차이가 매우 컸었습니다. 아 빨리 가는 적을 거구나. 조우할 때 이미 퍼덕퍼덕거리는 간디바를 쓰고 게. 있고, 먼저 쓰는 게 더 아. DPS가 높게 나올 때가 많게 됩니다. 뚜벅이에 사거리를 겁나 길지 웃겨. 않지만 퍼덕퍼덕 모든 퍼덕. 스킬이 딜 스킬인 자이르가 간디바의 제약이 풀리면서 스킬 위력이 내 스킬로 좀 더 골고루 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완도 빙의 있네. 상태인 이안의 Q 스킬. 옥죄는 소나기는 적을 속박하는 강력한 스킬인데 발동의 시간까지 짧아서 좀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 좀 딜레이를 늘린다고? 0.1초 늘려서 이게 좀 구분이 되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0.1초 늘린다고 가능하시면 피해질 것 딜을 같아? 또한 이안이 빙의 피해질 상태로 것 도입할 때 같냐고! 이런 체력에 비례해 체력을 회복해 절대 못 피해 이 자식아! 어떻게 피하라고 해? 순간 이안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니스에게도 작지만 큰 변화가 있습니다. 버니스가 워낙 오래된 실험체인데다가 산탄이라는 특이 기믹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치. 공격 계산 방식이 좀 올바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툴팁에도 일부 오차가 발생했고 다른 특성이나 아이템 시너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었고요. 드디어 사거리 증가가 적용됩니다. 오. 사거리가 긴 산탄이라니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죠. 아니 근데 여기 버네스는 보시는 것처럼 근딜이어서 좀 더 매력 있는 슈퍼 캐릭터였다고요. 전력이 저게 좁아서 원딜로 좀더 바뀌는 모아봤습니다. 순간 루미아 섬을 뒤집을 거라고요. 제가 사거리가 늘어나면 안 된다니까. 캐릭터의 변화 외에도 시즌5에는 캐릭터 전투와 관련된 기술적 개선이 꽤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즉시 시전 사거리 표시, 조작감 개선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네 가지 조작감이 지난 좋아. 시즌에 보여드린 드디어? 네 가지 이슈 중에 1번 이슈였는데요. 원래는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떼면 동시에 누르고 있다가 W, E, Q 이렇게 하나씩 떼면은 이제 캔슬되고 제일 마지막 Q만 발사됐었습니다. 그래서 QW에 이렇게 빠르게 누르다 보면은 먼저 쓴 입력이 씹히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치 그랬지. 이제는 오른쪽처럼 동시에 누르고 있다가 뗄 때마다 동시에 나간다고? 뗄 때마다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아. 그래서 스킬이 씹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조작감 불편 때문에 이 저건 시전 좋다. 사거리 표시 기능을 안 쓰셨던 분들도 이제 마음 놓고 사거리 표시 기능을 켜셔도 됩니다. 뭐야 그럼 나도 키보 게임 할까? 이때 예고드렸던 것 중에 2번 이중 예약 기능도 이번에 완성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쇼이치에 좀 시범 적용을 해봤었는데 기대보다는 조작감 개선 효과 체감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시즌 5 이후에도 다른 실험체에도 혹시 스킬 연속 입력이 씹히는 느낌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이중 예약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봐서 혹시 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터널 리턴에 존재하는 모든 CC와 판정에 대한 일관성이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데 예를 들면 광역 지속 피해는 수면이나 빙결을 깨지 않습니다. 이중 예약이 뭐냐고요? 어디? 주로 이제 제압과 관련돼서 제압과 다른 CC가 겹쳤을 때 뭐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압 후에 기절 아까 다시 사거리 표시 그거요? 제압됐을 때 기절이 되면은 제압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게 아마 그걸걸요? 기절이 끝날 때 그러니까 같이 풀려버려. QW2를 같이 누르고 있다가 유지되도록 동시에 제압 지속 떼면은 시간만큼 유지되도록 변경. 동시에 떼거나 차례로 떼도 마지막에 있는 것만 디테일한 나갔는데 좀 개선이 이제는 다시 이제 그거를 리메이크를 한 게 QW2를 누르고 있다가 드디어 EWQ 순으로 이제 손을 우리 떼도 아나운서도 EW 흥미를 순으로 끌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간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적 CC로 간주하고 막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마지막에 뗐던 거 하나만 나갔다면? 니키가 가드를 할 때에도 이제 아군 마이의 궁극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격 시 적중 그걸 이제 만들어준대요. 이제 그동안 공격 타입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이번 않았는데 시즌에.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수정해준다고 생깁니다. 합니다. 짜잘한 게 많아서 패치노트에서는 좀 길게 나갈 텐데요. 예를 들면 니나의 평타에도 은염이 붙을 수 있게 됩니다. 니나 평타에도 은임을 부패는 붙는다고? 이제 1스택으로 진짜 변경되고요. 거짓말하지 마. 대신에 좀 더 일관성 있게 지속 피해가 되면 거짓말! 갱신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스택이 없어지는 대신에 조금 더 직관성이 생긴다.
대체로 졸음이 이제 에어본 규칙을 넉백 토대로 그랩을 실시인 취소시키지 공격 않음. 판정의 일관성을 도발 한번 공포가 정리를 발동된 해보고요. 이동 스킬을 하지만 이제 취소시키지 판정의 않음. 일관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한 것 졸음이 같습니다. 공포 도발 매혹을 취소시키지 않음. 이걸 준비하면서 오호. 저희도 이제 다른 게임을 좀 많이 뜯어봤는데 규칙의 일관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규칙의 CC 면역이 규칙이 아군 일관된 CC를 막지 것보다 그 않음. 스킬의 느낌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킬별로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수면을 깨워야 될 것 같은데 공격자의 또 어떤 온힛 스킬은 언핫 깨우면 안 될 판정 것 같은데 그런 분리. 느낌이 있더라고요. 공격수 적중 효과 개별 판정. 스킬이 가진 느낌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 규칙 정리 그러니까 CC가 저거를 막지 않는다는 거지, 예외적인 적용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이었던 발사체 판정이 개선됩니다. 이터널 리턴을 플레이하시면서 와 이게 맞아? 혹은 와 이게 안 맞아? 하는 상황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물론 착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쿼터뷰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시각 때문에 생기는 착시와 지형 구조 차이에 의한 착시가 있는데 이 부분 요런 두 가지들은 사실 캐시의 수처 변화처럼 최대한 바닥선을 보여주는 아 게 이게 원래 보여주지만 맞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판정이었으면 문제입니다. 이제 안 맞는다 하지만 판정으로 이 바뀌고 외에도 이게 발사체가 맞는 미묘하게 각인데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안 맞는 저희가 각으로 그동안 바뀐다. 유니티 엔진을 여러 차례 업데이트하면서 연산 방식이나 아, 스킬 구현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실험체는 이로 인한 오차가 누적돼 있는 경우들이 좀 이런 있는데요. 오차 때문에 맞았다 안 맞았다 판정이었다는 거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오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오차를 좀 전수 검사했고 총 40개 발사체에 오차가 수정되었습니다. 대부분 0.5m 이내의 작은 오차 수정이긴 한데요. 시즌 5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적중한 것의 차이가 훨씬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단 이 개선의 목적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른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거라서 실제 사거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혜진의 Q 스킬 제압부는 이만큼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적중 판정이 났었는데 아 그냥 보이는 걸 바꾼다. 이제는 정확히 부딪혀야 적중 판정이 납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인디케이터 상태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도 맞았었죠. 시즌 4에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안 맞습니다. 보이는 사거리를 그거 한다는 거구나. 하지만 이제 이 오차 수정으로 제압부 사거리가 0.5m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사거리를 0.5m 늘려서 표시 사거리는 늘었지만 실제 사거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시즌 5 혜진이 살짝 더 뒤에서 쏴서 안 맞았는데 같은 데서 쏘면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다. 같은 데서 쏘면 눈으로 맞는다고? 보이는 투사체랑 안 맞는 걸 맞았는데 안 맞았다 이런 느낌들을 수정하기 위한 부분이고 실제 거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루크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던지는 투사체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투사체를 안 맞았는데 맞은 느낌이 드는데 투사체를 키워서 이제 실제 판정과 맞췄습니다. 총 30개의 실험체에 적용되었는데 패치노트를 통해서 상세 내역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환수 체력바 9분. 봐봐라. 네, 이제 소환수의 체력바가 실험체와 구분됩니다. 그동안 실험체와 동일했었는데 이제 실험체와 단순 소환물 사이에 중요도가 높은 소환물이라는 등급이 하나 생겨서 새로운 체력바가 생깁니다. 덕분에 이제는 초보 플레이어분들이 니나를 실험체로 오인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 칭찬 시즌 미리 시스템은 또 예고됐던 뭐야? 칭찬 시스템입니다. 저 칭찬 그거 시스템은 아니야? 같이 플레이한 팀원들에게 칭찬을 롤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저라는 콩나물을 야 저거 그거잖아. 제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일반 칭찬과 극찬 론 아닙니다. 극찬은 하루에 2번만 가능한데요. 극찬은 하루에 2번 팀원들과 받을 수 완벽한 플레이를 했다면 팀원에게 극찬으로 보답 가능합니다. 와 극찬 칭찬을 시스템 많이 뭐야? 받게 되면 명예 레벨이 올라가게 되며 최대 5까지 상승하는데요. 프로필 화면에서 받은 극찬 수와 명예 레벨을 확인할 수 극찬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웃기네. 공정성을 극찬 위해 시스템. 사전 구성 팀원에게는 칭찬을 할 수 헐. 없습니다. 이제 티어 인증을 할 때 명예 레벨을 함께 인증하여 얼마나 명예로운 플레이어인지를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 약간 캐릭터와 명예가 전투 시스템 올라가네. 변화, 그리고 칭찬 시스템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아. 1위 3님께서 또 다른 시즌 5의 변화 사항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뭐야? 루미샵 전용 아이템 저것도 생겼네. 네. 버려진 아이템 소멸. 다음은 미드 시즌 오. 소개입니다.
시즌 5 미드 시즌에도 그 새로움을 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죽사, 피들이 죽사? 등장할 예정입니다. 우선 후반 아이템 리스트에 필요한 특수 재료가 표시가 됩니다. 아 이건 좀 좋다. 근데 작아서 안 보일 듯?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처음 사용하는 루트라도 운석이 몇 개 필요한지, 생명의 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쓱싹 무척 쓱싹. 기다리고 있는 패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진짜 의미하지 않은 나이스다. 아이템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합니다. 좋다 좋다. 특히 키오스크 나이스다. 주변을 보면 버려진 아이템들이 많아서 상자를 열다가 그래. 원치 않는 아이템이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맨날 있는데요. 들어와 있어. 매번 실험 끝나고 청소하는 게 귀찮았던 어느 천재 연구원이 VF와의 연결이 장시간 끊어지면 아이템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 이제 설정까지. 청정한 루미아 섬이 될 것 같네요. 편의 기능 외에도 맵 곳곳에 하늘나리가 추가되고 좋은데? 하이퍼루프도 추가됩니다. 특히 하늘나리는 전투와 이동 하이퍼루프 생긴대요. 의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루미샵에 새로운 상품도 입고될 예정인데요. 루미샵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담당자가 가칭을 로보로보 드링크라고 주셨는데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이름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5에 아이템은 많이 추가되었지만 전술 스킬을 많이 못 건드려서 아쉬웠는데요. 미드 시즌에 쓰임새가 적은 전술 스킬들이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소한 개선들이 다수 있을 로보로보 예정입니다. 드링크. 미드 시즌은 전통적으로 업적이 추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내 로봇, 버프 큐브, 가젯 등 시즌 5에 업적수가 새로운 피처와 배경화면 관련된 업적들을 보상 포함해서 총 50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음. 이번에도 배경화면 보상 2종이 추가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뭐 어디 장소 안개나시 같은데? 삭제로 인해 안개 관련 업적은 새로 신설된 아카이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아닌가? 아카이브 항목으로 이동된 업적은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업적 스토리는 모두 개방됩니다. 근데 게임이 뭐가 꽤 많아지긴 오래 한다 예고됐던 계속. 자동 번역 기능이 드디어 추가될 와 예정입니다. 자동 번역 뭐야? 번역 기능의 경우 번역 엔진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 한국어로 뭐라고 같은 못해. LLM 모델은 번역 비용이 비싸다 보니 일단은 비교적 경제적인 모델을 아 택했습니다. 젠장. 게임 채팅 번역은 워낙 은어나 줄임말이 많아서 GPT도 좋은 퀄리티로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어로 뭐라 트리오 못해. 라이프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긴 했는데 가급적 은어 줄임말을 안 쓰면 좀 더 잘 번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님 외국인이라고 한국어로 엔진은 욕하는 쉽게 채팅 변경할 수 못 있도록 치시겠네요 개발해서 이제. 추후 엔진이 더 저 그 발전하면 욕은 안 했고 번역 엔진이 변경될 수 불만 있으면 한국말로 해라는 몇 번 친 적 있긴 한데 아니 욕은 안 했어요.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할 말 있으면 시즌 5는 한국말로 어떤 해라라고 변화가 했지. 두 시즌 저 후는 욕은 안 그 해요. 상황에 따라 나쁜 변화할 유저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하게 나쁜 말은 확정된 상황이 없지만 현재 니은니은니은니은니은. 이야기하고 있는 시즌 6와 그 이후 목표로 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에 예고드렸던 수직 제가 발사 장치. 충국닉인데 네네님 이거 만났어. 피드백이 나쁜 말 어떻게 잔뜩 받는지 들어버렸어요. 이러네 수직 뭔 발사 소리야. 장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뭐야?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었구나. 이게 뭔 아쉬웠는데 테이즈런너 같은 끼약호로 검색하니까 결과가 꽤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 페이지 제목도 테이즈런너 같은. 끼약호로 해봤습니다. 네, 지금도 한창 개발 중인 컨텐츠인데요. 개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고양이도 수직 발사 장치를 이용해서 점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활동하고 있는 우아한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이시죠? 아, 뭘 우아한 고양이야. 진짜 원하네. 떨어지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고 짜증나. 본인도 일시적으로 경직이 되는 아, 발사장입니다. 짜증나. 네, 진짜. 고양이는 여기 뭐야? 이렇게 학교 사뿐하게 앞에 짧게 점프패드 뭐야? 발사대는 아직 제작 중이어서 테스트 때는 임시로 점프패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실험체들은 짜증나. 이렇게 생긴 수직 발사대를 이용해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뭐야? 완충되면 최대 3회 점프할 수 있고 수직 시간이 지나면 발사대?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존과 다른 축의 공간 활용은 아, 게임 영상을 중간에 제대로 저렇게 만들어줄 할 수 있는데요. 있다는 거예요? 수직 발사대를 아, 이용한 내가 중간 이해한 게 고도는 맞아? 도착 위치에서 깜짝 어이가 스포를 없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 고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적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야 내에 있는 채공 상태의 실험체는 헐. 미니맵에 보이고 일정 고도 아래로 내려오면 맵 바닥에 착지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내 이동이 노출되는 위험은 진짜 감수해야 웃기다. 합니다. 시즌 6에 도입될 예정이라 아직 정제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재미있는 그런 기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PVP 게임에서 이동 체계에서 손을 댄다는 건 사실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터널 리턴이 시즌마다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정제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재미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어. 시즌 6의 또 하나의 메인 피처인 비밀 연구실입니다. 루미아 섬에서는 늘 누군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 연구실은 시즌 6에 추가될 새로운 가젯, 휴대용 루프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고 오직 들어갈 수 한쪽만 있다고? 입장할 수 있어서 루미아 섬에 몇 안 되는 쉘터가 될 것 같습니다. 비밀 연구실은 아글라이아 연구실이기 때문에 코발트와 비슷하게 연구실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기 열어준다고? 그 맵 비밀 가운데 연구실은 있는 모두 네 가지 연구실.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 장소 중 무작위로 한 곳에 입장하게 됩니다. 해킹은 안 비밀 나온다 연구실은 그랬어요. 팀의 성장도 가능한 공간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저기 들어가면은 좀 성장이 늦어지겠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크레딧 연구실은 이름 그대로 크레딧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변이체 연구실은 다수의 변이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동한 비밀 연구실은 아군만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루미아 섬에서 유일하게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에이? 루미아 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죠. 버려진 연구실은 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비롯한 유틸리티를 챙길 수 있는 편인데 이쪽은 난이도가 낮아서 혼자 들어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부루마블 게임에서 꼴찌를 면하기 위해 무인도에 들어가듯 팀이 다 같이 잠시 동안 대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 로봇 루미가 가끔 판매하는 푸른색 휴대용 루프를 타고 들어가면 푸른색 연구실에 도착합니다. 푸른색 어허. 연구실에서는 코발트의 감마가 등장합니다. 나 게임 시간 진짜 길어지는 거 강력한 만큼 걱정이긴 큰 보상을 하겠네요.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힘들겠다. 그 외에도 시즌 6와 그 이후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까마귀는 지역 안을 돌아다니는 로밍 몬스터입니다. 깍 소리를 유추하거나 우연히 마주치면 럭키비키한 기분이 들 새로운 타입의 이게 뭔 소리야, 럭키비. 추후에도 새로운 패턴을 계속해서 짜증나. 진짜 많아. 현재 지역 재료 발견은 야생동물에게서 기존 재료 외에 현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 야생동물에서 현재 주택가에서는 지역 재료 발견. 주택가에서 저건 발견된 좋다. 재료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후반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자꾸 그 팀원과 동선이 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냥 동선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간소화되고 있는 초반부 파밍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루미아 섬의 물류센터가 확장되면서 일부 직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V패드 퀵슬을 써서 이제 재료 2개를 주문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완지품을 바로 직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상점에서 스킨 외에도 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편 중이고 그리고 튜토리얼은 고치는데 공수가 좀 커서 모아서 한 번에 고치려고 하는데요. 시즌 6에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대부분 시즌 6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발트 프로토콜 개편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시즌 7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코발트 개편을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코발트는 뭐. 네, 지금까지 시즌 5와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터널 리턴이 매 시즌 새롭고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개발팀과의 만남 때 말씀드리지만 게임 개발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플레이어분들이 저희가 만든 게임을 재밌어 해주실 때인 것 같습니다. 루미아 섬의 생존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자 MP와 스킨 데이터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늘 이터널 리턴을 플레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그렇듯 이 쿠폰은 공지로도 나가니까 혹시 지나치신 분들은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초 럭키 오, 비키하네요. 네. 이제 시즌 5의 ER 패스 럭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뭐야? 시즌 패스가 매번 다른 야, 방식으로 엠마, 이슈되었는데 셀리, 이번에는 너베겔, 제니 뭐야? 공개를 니키 해보자는 뭐야? 생각에 사건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만화의 마지막 화를 공개합니다. 귀여워. 이번 웹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건 만화가 큰 인기를 끌어서 스킨의 배경 이야기도 좀 귀여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컷이라는 좁은 공간이라 아니, 엠마, 양갈래가 가벼운 너무 톤으로 귀엽다.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 부족으로
지나치게 좀 배경 이야기가 단조롭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예, 저희 준비가 미흡했던 탓이고요. 사과드립니다. 다음 시즌에도 만화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재미도 있고 시즌 패스의 세계관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키랑 엠마랑 시즌 제니가 패스, 너무 귀엽다. 럭키의 스킨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와 진짜 나와. 시즌 5 럭키의 시즌팩의 주인공은 포커페이스 반인 와. 아비게일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비게일의 낫이 공개됐었죠. 네, 주사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스킨 컨셉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의 네네. 근데 게임 너무 음지되는 것 같아서 나 어디 가서 이터널리트 한다고 말 못하겠어 이번 다음 시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예뻐서 어디 가서 장난치 저 않은 이터널리트 가져야 될것 해요 같습니다. 한마디를 못하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스킨 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게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나요? 아니 너무 오타쿠 게임 같아. 예쁘다 근데 진짜 예쁘다. 네. 포커페이스 아비게일은 로비 모션이었고요. 승리 모션도 진짜 잘 아 나왔습니다. 너무 사실 예쁘다. 저는 승리 모션 쪽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모션은 스킨을 구매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사한 성수를 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굴복해서 죄송합니다. 와 진짜 시즌팩 예쁘다. 구매하셔서 꼭 승리 모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끄겠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는데요. 네, 예쁜 건 2번 봐야죠. 네. 네. 혹시 2번이 아니라 3번 볼까요? 자, 준비되면 PD님이 5를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쁜 건 2번, 3번, 4번 봐도 좋습니다. 네. 맞지? 네. 예쁘잖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쁘잖아. 굉장히 이제 보시는 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뻐. PD님이 이런 깜짝 이벤트를 너무 가지고 예뻐. 계시는 것 같네요. 시즌팩을 구매하시면 소리도 들립니다. 치사한 상수를 많이 쓰시네요. 네, 자본주의 논리에 제대로 굴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걸 보고 나중에 고쳐지면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와, 시즌5 리오 럭키의 스킨 또 나와? 스킨은 퍼펙트 샷 반이 리오입니다. 리오 리오도 스킨이 주로 또 스킨 나와? 숫자가 많지만 진짜 그래도 거짓말. 퍼펙트 샷 근데 스킨은 너무 예쁘다, 리오의 첫 토끼. 번째 영웅 스킨입니다. 어. 컨셉에 맞게 다트 느낌의 이제 화살에 카드도 꼽혀 있는데요. 카드 꼽혀 있죠 이렇게. 네, 영웅 등급 스킨은 전용 모션과 전용 보이스가 제공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나 리오 연습할까? 너무 예쁘다. 귀여워. 자, 왠지 이 예쁜 것도 다음번에 네. 2번 볼 것 같은데 네. 소리가 고쳐지면은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와! 나 니키 할래. 다음은 니키 너무 예쁘다. 완전 와 럭키 니키잖아, 제가. 진짜. 완전 럭키.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 두 분이 다 한 번씩 쓰셔가지고 네, 희귀 등급의 스킨. 아 언럭키 니키 너무 니키입니다. 예쁘다. 럭키 니키, 언럭키 니키입니다. 옆에 보이는 당근 인형이 니키의 샌드백입니다. 귀여움을 아 뿜어내는 귀여워. 뿜어내는 당근 인형을 로비 모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러워. 네. 이따가 2번 보여드릴 아. 거니까요. 네, 재방송 해드릴 거니까요. 시즌팩 반드시 사야겠지. 아 근데 이런 게 좀 덜 부담스럽긴 해요. 다음은- 아무래도 스타킹이 있는 스킨이 그러면 좀 덜 끝나고 부담스럽다. 한번 쉬는 시간 때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릴. 스타킹 없는 리오 것 같습니다. 니키는 좀 다음은 또 다른 부담스러운데 희귀 등급 아까 스킨, 카티아랑 럭셔리 바니 제니는 예뻐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컨셉에 잘 어울리는 스킬이 아닐까 합니다. 제니는 늘 레드 와인과 블랙티 두 가지. 아 근데 폰으로 컨셉 아트가 변신을 하고 너무 있어서 두 가지 이 폰으로 아트가 옷을 너무 부탁드립니다. 예쁘다. 네, 우측의 시트는 예쁘다. 블랙티 제니 너무 제니입니다. 예쁜데? 그리고 레드 와인의 제니의 시트입니다. 폼에 따라서 이제 가방이 바뀌는 게 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빨간색과 검정색 둘 다 제니에게는 무척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맞지? 제니의 로비오션입니다. 너무 예쁘다. 뭐야, 근데 왜 수턱이 하얀색으로 보임? 하얀색인가? 검은색이 와, 아, 바뀌는 거구나. 오. 아. 제 한성이 채팅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 야, 미쳤다. 와, 이거 뭐야? 그렇죠. 뭐야? 엠마 뭐야? 다음은 럭키 시즌의 시즌 너무 좋아. 패스가 양갈래 너무 좋아. 프로필 비석. 제 숨겨진 취향을 찾은 것 같고요. 저 양갈래가 너무 좋습니다. 가넷의 감사합니다. 모습도 보이고 제니와 아, 미쳤고요. 그냥 양갈래 너무 리오의 모습도 예쁘고요. 보이네요. 여기 다 이야. 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이모티콘과 여러 상품들이 아, 이 있으니 다음 럭키 시즌 패스 너무 많은 관심 예쁜데?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럭키 시즌의 시즌 영상인데요. 소리가 고쳐졌을 때 한 번에 같이 아니, 보여드릴- 아, 네? 소리 들려주세요. 그러면 잠깐 시즌팩 사면 저 중에서 고르는 건가요? 아니요, 다 줘요. 그 시즌팩 사면 다 줘요. 바로 시즌 5 럭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패스 레벨만 뚫으면 다 줘요. 시즌 팩 스킨이 아마 저거 같은데? 이름 뭐더라? 다트 한번 어떠신가요? 어머! 루미아 카지노 정상 영업 중입니다. 어머! 아, 맞아, 카티아가 그걸 것 같아. 시즌 팩 스킨. 와, 대스타의 출연이야. 너무 좋아. 당연하지. 와, 이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다. 야, 니키 신스킨 나온다. 알아서 조심해. 갈비뼈 조심해. 조용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와, 이거 일러스트 왜 이렇게 귀여워? 미쳤다. 깡총. 딩글. 근데 아비게일 뭔가 장발이니까 어색하다. 장발 카티아는 좀 새롭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이걸 다 줍니다. 토끼와 함께 준비됐나요? 아, 너무 예쁘다. 와! 야, 내가 좋아하는 노란머리 캐릭터가 둘이 다 있어! 리오까지 따지면 셋인데? 미쳤다. 이번 시는 감다살이네, 그냥. 네. 이야, 미쳤는데? 다음은 감, 아비게일. 다 잘했네? 와. 와. 아무도 안 받겠지? 감 다 잘했네? 보석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빛을 내지. 맞는 말이야. 네, 넌 다음은 보석이야. 니키 로비 영상. 우리 제니는 보겠습니다. 보석이야.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무슨 일인데? 아, 내 앞머리가 좀 자, 아쉽다. 이제 리오가 남았죠. 다트 한번 어떠신가요? 와. 나 머리에서 뭐가 막 흘러. 나 머리에서 뭐가 막 흘러. 네, 이렇게 다 봤는데요. 아, 정말 머리가. 모든 스킨이 잘 나왔지만 아비게일 깡통 나 뭐가 흘러. 스킬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 들 깨진 정도로 것 같아. 정말 잘 나왔네요. 네. 와. ER 패스 구매 시 바로 얻을 수 있는 로비 메인 스크린입니다. 구매 시 아비게일과 바로? 리오, 니키와 제니가 미쳤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원래는 다르코도 함께 하는 게 의도였는데 다르코는 첫 번째 스킨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상점 스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신팩은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저 가넷이랑 신캐 유민 스와핑도 나오잖아요. 얻을 수 있습니다. 신캐 둘 다 시즌 너무 5 기대돼. 시즌 럭키 많은 사랑 와, 부탁드립니다. 시즌 5 출시 스킨. 와, 엠마. 와, 엠마. 시즌 5와 시즌 6에 새롭게 등장할 이야. 캐릭터들도 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죽을게요. 와, 미쳤어. 먼저 시즌 5 시작 직후 가넷이 가넷입니다. 인기가 엄청 가넷은 많던데? 고통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실험체입니다. 전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받고 얘 또 근딜이겠다. 피해를 입히는 걸 즐깁니다. 양손검? 도끼? 가넷은 인위적인 VF 각성 실험에 참여했었는데요. 자신이 기억할 수 있게 또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처와 기억에 집착을 한다고 하네요. 약간 가넷은 맨헤라 캐릭터. 거대한 아이언 메이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대상과 자신을 아이언 메이든에 가둬 영원한 고통을 선사합니다. 이야. 네, 요것도 따로 보여다오. 버전으로 틀어 주신다고 합니다. 보여다오. 캐릭터는 A코인으로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승리 모습을 보여다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즌 5 이쪽으로 와. 목소리. 넌 영원히 내 거야. 와, 뭔가 얼굴이 애기 같다. 오. 승리 모션이 이런 구도로 나오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네요. 근데 1위도 애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스토리 진짜 잘 어. 만들었는데 애니. 근데 만들려면 돈 드니까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기대 진짜 부탁드립니다. 와. 시즌 5의 두 번째 실험체는 유민입니다. 유민 제일 진짜 왼쪽에 이 포트리스트가 좀 기대된. 새로 얘 추가됐죠. 한국 캐릭터잖아요. 새로 추가되었죠. 오랜만에 나오는. 유민은 부채로 바람을 다스리는 도사 캐릭터입니다. 누구 수아 다음 부채 처음인가? 도사는 아니다, 세계에서 요한 다음 기존 처음이다. 캐릭터였는데 이제는 좀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유랑하는 방랑도사로 느긋하고 여유로운 인상과는 다르게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암기? 도수를 사용해 적을 암기는 괴롭힙니다. 아닐 것 같은데 뭘까? 새로운 무기군일까요? 네, 유민은 아직 뭐야, 얘는 누구야? 못해서 나중에 또 별도의 6시즌에 나올 신캐라는 거지?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6시즌에 첫 나올 번째 실험체 히스이입니다. 히스이는 히스이? 인류 내의 집행자 소속으로 조직을 탈주한 양검이다, 누군가를 양검. 쫓기 위해 루미아 섬에 양검 왔습니다. 쌍검 쓸 것 히스이에게 같은데? 섞인다면 단검도 행복하지 쓰려나? 못할 것 같네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검에 관심이 많은 히스이는 쌍검인가? 다양한 명검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며 검의 기억과 능력을 이끌어내서 여러 가지의 검술을 펼칩니다. 야, 뭐야? 얘 누구야? 시즌 이름이 첫 번째 뭐야? 실험체 유스티나입니다. 이야! 누군가를 쫓고 있는 야, 너무 히스이와는 예뻐! 반대로 야! 히스키 얘 조직에 뭐야? 소속된 유스티나는 너무 좋아요. 탈출하기 위해서 루미아 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얘는 뭐야? 유스티나는 정의의 히어로를 꿈꾸는 활기찬 귀여워. 소녀로 누굴 찾아 루미아 섬에 왔는지는 시즌 6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봐봐라. 반짝이는 눈이 매력적인 조용히 해. 맞는 말이니까 조용히 해. 얘도 좀 공학적인 캐릭터인가 보다.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얘 얼굴 봐.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강아지 상이야. 남캐 안 냄? 얘네? 이제 시즌 5에 출시될 스킨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남캐는 없어? 시즌 5의 첫 번째 상점 스킨은 딜러 다르코입니다. 남캐 왜 안 내니? 이제 누군가 다르코의 포지션을 묶거든 고개를 들어 대답하십시오. 이야. 다르코는 딜러입니다. 네. 원래는 패스에 넣고 싶었던 스킨인데 이제 첫 번째 상점으로 스킨이어서 상점 빠졌대요. 판매로 온 딜러이고요. 근데 얘는 시즌팩에 저희 들어갔어야 직원분 됐다. 영상을 대신 전달드리면 카드 게임 딜링 시즌팩 스킨이 3개밖에 안 된다고? 손님이 다르코에게 패스에 남캐 사기치는 없어요.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카드와 칩을 다르코에게 던질 때 이번 패스 없는 이 것 같은데? 다르코가 고 하면서 테이블 저번 시즌에 이악 물고 골프채를 펠릭스 들고 넣더니. 소매를 걷어올리는 그런 모습 같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설정을 딥하게 잡으시는 그런 직원분이시네요. 다르코에 대한 애정이 네. 느껴지는 그런 딥한 설정이었습니다. 얘네가 소식 들었다. 봐봐라! 봐봐라 리맨. 와! 다음은 시즌 5의 제작소 스킨 러블리 세레나데 11입니다. 프로젝트명 행복한 11입니다. 네, 영웅 스킨이라 햄버거 노래를 부르던 11이 미친 너무 좋아! 케이크를 들고 다닙니다. 오타쿠 제작소 죽어요. 스킨은 특히 오타쿠 방금 이제 죽었고요. 애니메이션에 많은 저 도움이 머리에 들어가는데 뭐가 자꾸 흐르는 것 승리 같고요. 연출이 진짜 멋지다. 야 미쳤다! 와! 나 머리에서 뭐가 흘러! 어떻게 보면 시즌 테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매지컬 레빗 엠마입니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썸머키티 좋아! 영웅 스킨이 없었다면 이번 시즌 너무 8의 주인공은 좋아. 엠마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엠마 특유의 통통 튀는 귀여움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나 좋은 것 죽을게. 같습니다. 와! 다음은 본버 레빗 셀린입니다. 야, 셀린 엠마가 나왔다. 활기를 담당한다면 무표정하고 쿨한 아니 근데 셀린 사람을 스킨 너무 쓰는 예쁜데? 포커 아니, 페이스 미쳤어. 아비게일과 함께 서 있으면 이제 무표정 아니, 조합이 너무 만들어질 수 예쁜데?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비앙카 뭐야? 다음은 비앙카 스킨 또 나와? 필즌 키퍼 양카. 바바라 스킨 내놔! 바바라랑 시살라 스킨 내놔! 아 진짜 많아. 비앙카 같은 간사함은 바바라 스킨 언제 해줘! 치는 것도 나쁘지 미치겠어요. 않겠다라고 네. 다양한 분이 회사에 계시네요. 진짜. 제키. 다음은 제키도 고스턴트 신스킨이 제키입니다. 나오는데 바바라가 안 나와? 고스턴터의 조합은 찰떡궁합이죠. 이제 죽은 자까지 사냥하기 위해서 고스턴터가 된 걸까? 제키 앞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두렵다라는 직원분의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늙은 바바라가 스킨이 왜 나오냐. 뭘 늙어. 얼굴만 보면 20대야 20대. 그레이스 녹턴 르노어의 첫 번째 스킨입니다. 그레이스 녹턴 르노어입니다. 르노어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아한 드레스 의상입니다. 녹턴 즉 야상곡을 테마로 한 스킨으로 우아한 밤에 르노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녹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아 매그너스 뭐야 짜증나. 바로 후보생 매그너스입니다. 싫어. 형이 후보생 해도 되는 거 아 맞는지. 네, 짜증나. 하지만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왜 사과 매그야? 분량함을 가진 사관 후보생 매그너스 시즌 5 랭크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짜증나 진짜 싫어. 아 싫어. 가넷은 예쁘다. 얘 스킨 예쁜데? 시즌 6에 출시될 가넷의 첫 스킨. 이안 같다. 구속복 이안. 가넷입니다. 구속복 가넷. 가넷의 과거와 관련된 스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험체 출시와 첫 스킨을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을 예쁘다. 것 같습니다. 매출적으로도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은 인력 문제로 좀 빨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캐릭 나오면서 스킨 같이 시즌 낼 거예요. 5에 출시될 오호. 실험체들의 첫 스킨은 다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유미의 첫 스킨이 아직 좀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민. 다음 기회에 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넷의 스킨도 이제 멋진 아이언 메이든이 포함됩니다. 네. 굉장히 최첨단 아이언 메이든처럼 생긴 것 오호. 같은데. 네. 그래도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시즌 6에 또 등장할 또 하나의 스킨. 캐시 프리즌 스킨 브레이크 또네? 캐시입니다. 안 예- 오랜만에 등장한 캐시의 매력적인 스킨이죠. 캐시는 왜 스킨이 다 맨날 똑같아 보이냐? 이고 라우라와 캐시가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네. 프리즌 시리즈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프리즌 시리즈는 시즌 패스가 아닌 상점 스킨입니다. 시즌 6의 시즌 패스의 컨셉은 다음에 또 공개드릴 수 있도록 그런가? 하겠습니다. 색깔이 크게 안 바뀌어서 그런가? 느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 보여 스킨이 다. 네, 이제 스킨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신고했는데 왜 멀쩡히 Q&A 게임함? 앞서서 많이들 들어온 질문, 매칭가 닿지. 물어보신 질문 중에 오늘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주제 5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길고 좀 글로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신고했는데 왜 멀쩡히 게임을 하나요? 불량 이용자를 보면 화나고 신고해도 제재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화나죠. 저도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서 비정상 플레이어는 꼭 강력히 제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재해야 오늘은 돼. 신고와 제재에 대해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고객 대응팀에 하루에 접수되는 신고 건은 인게임 신고만 하루에 6,000건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건도 더 있고요. 최대한 조사 후 제재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신고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재 적용까지 많은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면 개선되긴 합니다. 저희 돈 벌면 이 부분 꼭 개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6,000건이 넘는 신고건 중에 허위 신고 및 오인 신고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이 플레이한 팀원들은 그냥 무조건 신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인 신고가 많을수록 오히려 제재는 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재가 적용되었을 때 제재된 유저의 80% 정도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왜 신고당했냐? 나는 제재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의 제기권을 대응하는데도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혹 제재에 불복하시고 공공기관이나 이제 소비자 단체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즌 4 지난 한 시즌 기간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온 기관과 깜짝이야. 단체가 5곳이 넘습니다. 아니 동접 3,000명인데 하루에 공공기관 중재로 6,000건이면 갔을 때 너무했네. 이렇게 부당 제재로 동접 결론이 3,000대 나면 하루에 판결이 6,000건 이상이래요? 아니야 지금 굉장히 동접 만 곤란해집니다. 얼마야? 아직까지는 저희는 한 번도 부당 제재로 근데 판결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지. 그 제재를 할 때는 항상 여기까지 갈 각오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제재를 유저들이 진행합니다. 이제 클린하게 게임을 하려는 그런 비인가 의도도 프로그램, 없다는 대리 거지. 문제. 하루에 이 왼쪽 6,000건이면. 부분은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핵 디코 안 잡나요? 에휴. 디코 저희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핵 구매를 하려고 시도 많이 합니다. 핵 디코의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핵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랑 계좌번호까지 요구하는데 응? 핵 구매를 그렇게까지 위해 필요 개인정보를 없잖아. 넘겨주게 되면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고발을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모 정부기관에서 대리 사이트 제재 대응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저희도 참여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수사도 그렇고 대리 단속반도 그렇고 무척 바쁘시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아예 발들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일단 추후에라도 저희 차례가 됐을 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모두 고발해 줍니다. 확실히. 트롤이나 고의적 패배는 좀 더 까다로운 영역이긴 아니 합니다. 6천 건은 생각보다 많네. 트롤 플레이를 제재하지 않아서 저렇게 많아? 게임사에게 좋은 게 뭐가 하루에?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트롤을 제재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여긴 이제 형법 영역은 아니고 왼쪽이 형법이고 오른쪽은 민법 쪽으로 넘어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랑 분쟁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그 이번 분쟁 시즌에 연주를 얻은 게 설득하지 많죠. 못하면 이 부당 바디걸 제재 스킨? 페널티가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 빌드를 신키도 쓰는 한 유저를 예쁘고 저희가 다음 제재한 스킨, 케이스가 다음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남들이 안 하는 마이너 빌드를 이터널 쓴다고 리턴 제재를 하면 드디어 그건 자유인데 제재하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이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갈리면 분쟁에서 부당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는 특이 빌드로 점수를 떨어뜨리고 잘하는 실험체로 올리고 요걸 여러 차례 반복했더라고요. 그래서 랭크 점수 고의적 조작으로 제재했습니다. 이 제재하려고 저희가 운영 정책도 개정했었습니다. 트롤, 패작 이런 종류는 늘 고의성이나 부정적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간절히 제재하고 싶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최대한 높은 제재 수위를 가져가는 게 언제나 저희의 목표입니다. 비교적 좋은 소식은 물론 이제 플레이어분들 기준으로 많이 특정 답답하시겠지만 빌드를 올리고 저희가 와라라락 몇 년째 떨어진대요. 이런 소비자 보호단체를 아니. 협업해 왔는데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공감대가 커지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나 근데 저희가 점수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은 떨궜어. 나 전혀 이해를 지금 좀안 해주셨었는데 점수 또 바닥 봐가지고 어제 이런 울면서 정부 게임했거든요. 이해도가 혼자. 높아져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기준을 점수가 안 올라. 올라. 시즌 5에는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가 개선됩니다. 화가 우선 나요. 제재된 사람들에게 사유 고지가 강화됩니다. 현재 이제 제재 덥다. 사유를 기타 등으로 신발 제대로 다 다음 주에 전달되지 못하는 시작해야 경우가 되는데 많아서 아닌가? 다음 높은 주? 이의 더 기울에 다음 주? 한몫하고 있는데 일단 왜 제재되었나를 좀 더 정확히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즌 시즌 5 팩 중에 살 드디어 돈은 남겨놔야겠다. 신고자 피드백 시스템이 시범입니다. 시범 적용됩니다. 신고자 피드백은 제재가 이루어질 때 이제 신고자에게 인게임 쿠폰 파악으로 입력 알려주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시즌 팩 나올 단 때까지 입력하지 마. 어떤 유저가 시즌 팩 제재된 나오고 입력해, 닉네임을 절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신고한 누군가가 제재되었다라고만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안 다만 알려주던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면은 인력 투입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필요한데 알려준다는 거야?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아직 여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좀 적은 비율로 굉장히 절대! 적은 비율이지만 절대 미리 입력하지 마. 시간적으로 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시즌 팩 판매 이후에 입력을 참고로 해야지. 여기 다루지는 않았는데 채팅 관련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서 처벌이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 통매음 쪽은 압수수색 영장이 저희 종종 날아옵니다. 꼭 여러분 건전한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뭐 다 본 거 다음 같은데요? 질문은 오늘? 매칭과 다치에 대한 아니 어, 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 왜 아니에요. 매칭할 때 팀 아닙니다. 나눌 때 평균대로 점수를 안 맞춰주나요? 네, 매칭과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의 원인은 저는 듀오 고의가 만나서 아니에요. 때문입니다. 오늘 간다면 여기까지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기능 자체가 거기부터 평균을 다시 볼까? 최우선하지 않고 하트? 듀오를 우선 체크합니다. 하트 부분을 어, 좀 다시. 그래서 대회 레벨에서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쇼이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하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단일 캐릭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거는 e스포츠가 뭐 떠오르면서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이라 대회의 단골 손님 하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트는 게임 쇼이치보다 외적 훨씬 먼저 사항 리어크를 얘기하는 준비했고요. 부분이라 여러 번 안 봐도 침몰했습니다. 돼요. 시즌 4에 기타 무기 스킬에서 매혹을 삭제하는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치. 대회 레벨에서의 긴밀한 팀파이트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까다롭지만 랭크 상황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트는 쇼이치와 달리 스킬의 연계가 아니라 궁극기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상당히 많이 고치지 않으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궁극기에 들어온 적 체력 회복도 시켜보고
궁극기 범위를 매우 좁혀서 무적도 부여해보고 무적은 아니지만 무적? 뭐 일정 체력 밑으로 안 떨어지기도 해보고 하지만 내부 테스트에서 계속 불합격 판정이 나오다 보니까 리워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트는 기타 연주나 러브앤피스라는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아주 동떨어진 스킬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치? 2번의 내부 좌초를 넘어서 3번째 리워크가 드디어 시즌5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하트 리워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궁극기가 크게 바뀝니다. 궁이 더 이상 하트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춤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트도 상대방도 궁극기 위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피스메이커란 이름처럼 연주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선 누구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하트 본인은 물론 팀원을 살리는 데 이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진화 시스템입니다. 하트의 진화 시스템은 영웅 장비 갖추는 게 오래 걸리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트의 진화 시스템이 제거됩니다. 진화 시스템 패시브는 제거. 기본적으로 음파를 2개 추가해주고요. Q 스킬인 딜레이 스킬은 진화 없이도 2번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스킬은 기존의 진화된 이터널 상태가 리턴 그대로 화이팅. 들어옵니다. 원거리 딜러보다 서포터 느낌을 이터널 줬던 리턴 W 진화와 화이팅입니다. R 진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강력한 생존기로 바뀐 만큼 이 스킬인 플랜저는 2회로 제한됩니다. 이제 한 번 쓸 때 이동거리는 조금 늘려주려고 합니다. 이 스킬이 2번으로 바뀐다고? 궁극기와 진화 시스템의 변화로 하트의 이제 서포팅 능력과 메이킹 능력은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니, 이제 주력 진짜 원거리 어이가 딜러로서 특히 새 스킨 궁극기를 잘 잘 나오긴 활용해 했어요. 슈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나저나 하트 궁극기가 리워크 되면서 이제 캐릭터의 춤을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프리아가 춤추게 하는 건 1초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즌 6에 캐릭터 감정 표현으로 춤이 추가돼서 이제 다들 자발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하트 외에도 캐릭터의 변화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즌5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렇구만. 이번 패치에 잘 봤습니다. 이터널 리턴의 저 뭐시갱이냐. 아무튼 아주 좋은 패치예요. 사실 뭐 이거저거 내용은 많이 봤지만 머리에 스킨밖에 안 남았네요. 머리. 아, 스킨밖에 안 나왔어. 저기서 제일 크게 환호하고 제일 크게 즐거워하고 제일 크게 행복해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와, 이 스킨 말이 안 돼요. 너무 잘 나왔어. 다음 시즌 스킨팩 이거 무조건 사라는 거잖아. 무조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냥. 이거는 참아요. 전 못 참아요. 전 안 참을 거고요. 다음 시즌 저 무조건 사겠습니다. 시즌팩. 아, 근데 벌써 맛있네. 아니, 너무 예뻐, 스킨. 1위나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간담회만 가볍게 같이 보고, 방송하는 걸로. 마지막 전적 2020년인데 게임 까는 중. 이거 다음 시즌까지 일주일인가 2주일 남았는데 다음 시즌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반드시 하는 거야. 다들 이터널 리턴 하자. 이터널 리턴 같이 하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가볍게 간담회만 같이 보고 가는 걸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또 방송 켤 거니까. 내일은 뭐 가볍게 할 거 없으면 이터널 리턴 랭크나 해볼거나. 아, 이거 뽕 차네? 이거 간담회 한번 보고 나니까 뽕이 마구마구 차는데? 이터널 리턴 갓겜인데 그냥? 저 내일 1위 할게요. 아, 벌써 재밌네 그냥. 점수 올려야지. 저 패치는 언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4시즌이 8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1, 2, 3, 4, 5, 6, 7, 8 다음 주 목요일에나 패치를 한다는 건데 화요일? 목요일? 아무튼 그쯤 패치하고 바로 새 시즌 시작이려나? 아니면 중간 시즌이 일주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2주 뒤에 시작한다? 이 정도로. 선생님 공직을 보고 국회에서 저체포장법 제정 논의 중이라네요. 조심하셔야 할 듯. 아, 저체 보장법 제정 필요하죠. 내가 또 저챗을 좀 맨날 저챗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가가지고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논의 중인 결과에 혹시라도 걸릴 게 없듯이 저챗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는 언제쯤 섬을 클리어 하나요? 5구도 엔딩 볼 거고요, 방송에서. 이터널 리턴 지금 이터널 리턴 엔딩이래. 시즌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방송에서 이번 주 수목금 남았으니까 아마 수목금 1이 아니면 5구 할 것 같아요. 저챗은 이제 게임 하기 한 30분 동안은 맨날 전에 저챗 하니까 요즘. 근데 옛날에는 방송할 때 그냥 저챗도 없이 막 바로 게임 키고 바로 합방하고 그랬는데 나 요즘은 저챗 그래도 한 30분은 하고 게임 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니 지금은 또 저챗 많이 늘었는데 요즘 방송 키고 저챗밖에 안 한 것 같아. 지금도 갑자기 켜서 노마이크 1위. 노마이크 1위는 아니에요. 근데 새벽 노마이크 1위 방송은 인정이야. 그때는 게임 바로 켜도 인정인데 근데 내가 이제 저녁에 방송 켜서 게임을 바로 키지 않으니까. 뭐야, 카페 게시글 수가 1000개가 넘었어요. 박수! 오호! 무려 1000개가 넘었답니다. 금요일에 또 카페에 같이 보자. 유머글 같은 거. 좋아요. 여러분 일상글도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그러면 또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걸 했군.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약간 같이 공감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 금요일에 카페 탐방을 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내일 방송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 리턴 그래도 사랑하시죠? 아이 그럼요. 이리가 내 인생이다. 다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냉바 안녕.